안녕하세요. 일반고등학교 호주 박쌤입니다. 앞에 코멘트가 좀 바뀌었죠? 예, 제가 지금 가족과 여행을 와 있는 관계로 지금 촬영 자체를 외국에 나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코멘트 살짝 바꿔봤고요. 오늘 주제는 3월 모의고사 이후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고3 입장에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모의고사를 분석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른 분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테니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각 수준에 맞춰서 모의고사 이후 바라봐야 될 어떤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좀 약간 객관적으로 말을 할게요. 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관계로 제 영상은 카메라를 킬 수가 없어서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제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요. 현재 호주 시간으로 밤 12시가 돼가고 있고요. 캠핑카 안에서 모든 가족들은 자고 있고 저 혼자 이제 조용히 영상을 찍고 있네요. 음, 일단 상위권에게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상위권에게는 한마디만 합시다. 많은 이 학생들에게는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상위권은. 이거는 시험을 잘 본 상위권, 못 본 상위권 상관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자, 본인이 상위권이다. 상위권이라 하면 이미 그러니까 2학년 모의고사, 뭐 10월, 11월 모의고사, 이때 이미 100분위가 90% 중후반 때 계속 꾸준히 나왔고, 겨울방학 때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라면요, 굳이 이렇게 3월 결과에 1일1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을 잘 봤든 시험을 잘 못 봤든 상관없어요. 그냥 어차피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고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고3인 이 시점에 본인이 지금 상위권이라고 하면요. N수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냥 된 거 아니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상위권들은요,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게 공부의 어떤 학습의 성과는요, 같은 공부를 해도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내 자신을 믿고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의 어떤 주장이 아니고요. 실제 학습 이론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노력은 반드시 결과로 나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공부하시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상위권은 그래도 돼요. 진심입니다. 특히 고3인 현역이라면 고3인 시점에 상위권이면요.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서 단순히 3학년이 그 상위권이 된 게 아니고 보통은 지금 옛날과 달라요. 특히 학부모님들도. 학부모님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데 우리 이제 부모님들 세대 때와는 다르게 지금 학생들은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상위권이 되기 위한 공부가 누적이 되어야지만 고3 현 시점에 상위권이 됩니다. 절대 고등학교 2학년 벼락치기에서 상위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누적된 학습량, 학습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위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 성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다 하더라도 또는 본인이 기대와 상관없이 보다도 더 잘 나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너무 방심하지 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결과 신경 쓰지 마시고요. 수능까지 지금 고3이 되게 될 때까지 본인이 노력해온 그대로 지금처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단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뭐 국어에 대한 대비법, 수학 대비법, 영어 대비법 이런 것들은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이 있을 테니 그거에 대한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상위권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중위권과 중하위권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상으로 얘기한다고 한 표현이 맞겠죠? 하위권은 제외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할 말이죠.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거. 3월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틀려요.
3월 성적이 어떻게 수능까지 가요? 3월 성적보다 더 하락한다가 오히려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이런 얘기 하세요. 3월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고. 또는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아니에요. 3월 성적보다 보통 떨어집니다. 아, 3월 성적이 잘 안 나온 학생들이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학생들이 본인에게 가장 많이 세뇌하듯이 생각하는 이야기가 뭐냐? 스스로에게 만드는 핑계가 뭐냐?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아직 공부가 진행 중이어서 그렇지 수능에 가까운 시점, 수능에 가까운 시점, 대략 한 10월, 그죠? 9월이나 10월쯤 되면은 그때쯤 되면 나의 전범위 공부가 완성이 될 테니까 그때쯤 되면 내 성적은 올라갈 거야. 왜 3월 성적이 왜 안 나왔어? 난 아직 공부한 기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진짜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10월에 완성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솔직히 그렇지도 않겠지만 공부가 어떻게 그렇게 완성이 될까요? 어쨌든 10월에 완성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본인이 목표로 한 수준의 10월에 완성된다고 하면은 그때 학생들이 무슨 모의고사를 쳐보냐면요. 3월 모의고사를 뒤늦게 다시 한번 풀어봐요. 그러면서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얼만큼 나오는지 봐서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내가 등급이 몇 등급인지 확인해보고 되게 좋아합니다. 3월 제가 학원 18년 했거든요. 그리고 정리했는데 3월 등급 컷이 예를 들어 80점이었다고 쳐봅시다. 이번 3월 등급 컷이 뭐 몇 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3월 등급 컷이 80점 1등급 컷이라면 10월 달이 되어가지고 3월 모의고사 풀었더니 80점이 나왔어요. 그럼 나 1등급이네? 이러고 좋아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중위권, 중하위권 아이들이 갖는 마인드예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듣고도 뭐가 문제인지 눈치 못 채셨다면 다시 한번 N수생 중하위권이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3월 모의고사 보고 등급 계산해서 만족하는 사람 있나요? 만약에 이걸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특히 반수생이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재수학원 등록하지 않고 또는 독학재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냥 따로 그냥 모의고사 프린트 구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받겠죠. 그리고 등급 컷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점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등급이 잘 나오네 만족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웃긴 건요. 이 N수생 그들 스스로는요, 3월 모의고사에 본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나만 잘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주변에 N수생 잘 본 학생들 수두룩할 거잖아요. 그 학생들은 애초에 포함이 되지 않은 등급 컷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등급을 계산하고 있는 거죠. N수생들이 다 포함이 되는 순간 등급 컷은 완전히 바뀌겠죠. 그냥 현역 고3들 사이에 자기 혼자 한 명 들어가서 등급 컷을 계산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이죠, 그거는. 우리 이쯤에 생각해 봐야 될 거. 3월 모의고사를 본 재학생들이 그대로 수능을 그대로 다 그 인원 그대로 수능을 볼까요? 그렇지 않죠? 왜일까요? 자, 이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성적을, 이 얘기를 마저 하고 할까요? 뒤에 제가 이 얘기를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자, 3월 모의고사 재학생들이, 보통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재학생은 수시를 1차적으로 많이 목표로 하잖아요. 이 인원들은요, 보통 수능까지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안 가는 인원이 많아요. 그리고 잘 보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빠집니다. 하위권 학생들이 수능을 많이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인원이 보통 뭐죠? 하위권 인원이 빠지는 거예요. 재학생이라고 하면 보통 N수생보다는 학업 역량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고1, 고2 모의고사 성적을 믿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얘기를 왜 하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1등급이 나왔어요. 2등급이 나왔는데 또는 2등급, 3등급이 나왔어요. 중하위권이니까 한 3등급 정도로 얘기할게요. 고2 10월 모의고사가 저는 3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고3 봤더니 4등급이 나왔네요? 또는 5등급이 나왔네요? 열심히 공부해서 등급을 다시 올려야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고1, 고2 모의고사 30만, 40만 재학생이 모의고사를 보지만, 수능 때는요, 이 중에 7만에서 8만 정도는 수능을 안 봅니다. 이제 아까 했었던 얘기죠? 그 아래에 깔아서 나의 등급을 높여줄 수 있는 내 밑에 들어간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N수생, 올해도 한 14만 이상 들어온다고 하죠. 한 15만 명 정도가 매년 최소한 들어오거든요, 보통은. 평균적으로 보면. 15만 명 정도의 N수생이 쏟아지는 거예요. 7, 8만이 빠지고 15만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고1, 고2 기준에 봤더니 모의고사 인원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고1, 고2 모의고사는 누구도 제대로 준비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기본 실력 그대로 보죠. 여러분, 고3 여러분들, 고2 모의고사 볼 때 모의고사 준비 열심히 하고 시험 보셨나요? 그래도 고3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는 겨울방학에 걸쳐서 나름 모의고사 준비를 하고 보셨을 텐데, 고2 모의고사는 수능 준비를 하고 보는, 모의고사 준비를 하고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진지하게 모의고사 준비를 하지 않아. 진지하게 막 달리기를 하지 않아. 근데 혼자서 남들 안 뛰는데 혼자서 좀 뛰어가지고 성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나오면요. 누군가는 내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나온다. 그게 고1, 고2 모의고사인 거예요. 달리기랑 똑같은 거예요, 달리기랑. 그래서 누구도 열심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 혼자 성적 잘 났다고 좋아해봤자 진짜 막 열심히 스타트하면 확 치고 나갈 학생들이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서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그렇죠. 고3 3월 모의고사에서 응시한 학생 역시도 수능에서 빠지는데 N수생이 쏟아지는데 재학생 등급 떨어지는 거 정상 아닌가요? 수능에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했죠. 3월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절대 아니라고. 보편적으로는 하락한다가 더 정답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 같은 거 받아보시면요. 3월 모의고사 나왔던 거 이런 거에서 막 5% 정도를 빼고 계산을 해요. 수능을 가정을 할 때. 보편적으로는. 그런 이유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인정을 못하겠다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 뭐 스카이, 서성한 뭐 이런 대학들 있죠. 중경예시 뭐 이 정도 이런 대학에서 정시 합격자의 비율 중에서 예를 들어 정시 합격자가 100명이다 그러면요. 그중에 7, 80명은 N수생이에요. 현역이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현역이 정시에서 경쟁력이 많이 약해요. 당연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N수생은 아침 8시에 재수학원에 가서 재종반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옵니다. 수능 공부만. 근데 우리는 고3 현역은 그럴 수 없잖아요.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하위권은 그러면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은 수능 공부를 포기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러면 전 이제 무조건 포기해라가 아니라 뭐냐면 자기 객관화부터 하자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 내가 정말 정시로 대학을 갈 건가?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네라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해야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던 간에 네라고 얘기하면요. 이거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죠. 정시로 나는 수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학생이라면 공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본인이 가야 할 상황임에도 상황을 부정하고 조금이라도 대학을 잘 가고 싶은 욕심에 정시만 누기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정시로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가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상황임에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시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우기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욕심을 내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욕심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자기 객관화부터 좀 하자고요. 제가 이번에 상담한 학생 중에서 여행 오기 전에 상담한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어머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학생이
수학 내신이 6등급인데 학원에서 정시로 대학을 가자고 하고 수학을 엄청 공부시킨대요. 이게 맞나요? 이 학생은 수시로 갈 대학도 못 갑니다. 제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학원 욕심이죠. 학생 붙잡고 있을. 그러니까 객관화부터 하세요. 객관화부터. 제가 학원 운영할 때 이런 거 정말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정시로 가고 싶어? 그러면 전략을 과목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걸 늘려보자라는 전략을 제가 학원 운영할 때 학생들한테 중하위권 아이들한테는 그런 전략을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좀 뒤에 얘기가 나오니까 좀 더 볼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시로 대학을 갈 거고 최저만 목표로 하는 거라면 모든 과목을 공평하게 정시랑 비교할 생각을 애초에 버리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최저만 목표로 한다면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최저 맞출 과목을 선정해서 내가 최저 2합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더하기 한 과목해서 세 과목 정도만 준비하는 거예요. 두 과목만 딱 맞춰서 하는 거는 리스크가 좀 크고 그래서 하나 정도 더 준비해서 최저 2합이다 그러면 세 과목 정도 준비합니다. 단 주의할 점, 주의할 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부분. 보통 모든 과목을 준비하다가 과목을 최저 준비를 하면서 과목 수 줄인단 말이에요. 근데 과목 수를 줄이면서 학생들 뭐하냐? 시간도 자연스럽게 줄여요. 근데 시간을 줄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대상이 중하위권, 중위권 내지 중하위권이잖아요? 그럼 넌 중하위권이잖아, 학생. 영상을 보는 학생이라면 넌 중하위권이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말해봅시다. 과목 수는 줄었어도요, 공부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유가 있으니까 중하위권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기분 좋자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중하위권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만큼은 중하위권을 벗어나려면 공부 시간은요 남들보다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남들 2시간 한다고 나도 똑같이 2시간 하면 갭은 점점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 한마디만 더 하자. 학생들이 중하위권 애들이 그 공부도 공부도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습관이라는 게 있고 관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하면 쉽게 만족을. 중하위권은. 이 정도면 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본인 생각이고. 막말로, 예를 들어 내가 수학 선생님이 하루에 1시간 공부합니다. 하루에 1시간 한다고 쳐봅시다. 내가 수학 선생님을 따라잡고 싶어. 수학 선생님 따라잡으려는 중하위권이에요. 중하위권. 그럼 똑같이 하루 1시간 하면 갭이 줄어들까요? 편한 시간을 해도 공부의 어떤 밀도는 수학 선생님이나 또는 상위권 아이들이 훨씬 높습니다. 1시간의 공부 밀도가. 중하위권은요, 3, 4시간 해야지. 이 1시간의 어떤 값어치를 따라가죠. 이유가 있으니까 중하위권인 거예요. 여기까지. 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본인이 만약에 정말 정시를 준비할 거라면, 자, 제가 박쌤의 수능 성적에 관련된 의견을 무시할 만큼 마음에 갖고 각오를 다진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고3 수능 성적은 보통 3월 모의고사 성적은 보통은 좀 하락한데라는 의견을 무시할 만큼의 단단한 마음의 각오를 다지세요. 두고 봐라 할 정도로. 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왜? 본인이 정말 정시 준비할 거라면요. 학생 잘 들으세요. 너가 포기하면 그 누구도 너를 성공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포기했는데 누가 나를 성공시켜? 그 어떤 유능한 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 또는 학교 선생님이 붙어도요, 불가능합니다. 성공하려면요, 첫 번째 조건은 본인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웃기죠? 좀 전까지 포기해라. 정시 하지 말아라라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근데 진짜 정시 준비할 거라면 본인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만 현실은 받아들여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본인이 중하위권이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중하위권이에요.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동안 많은 18년 학원 했다 그랬죠. 지금 19년 차인데 19년 차에서는 학원을 접었으니까. 학원이 안 돼서 접은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접었어요. 잘 됐는데. 어쨌든 예. 자,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다고? 아니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공부를 그냥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다의 기준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반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정말 열심히, 얘는 진짜,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해. 걔보다 더 하면 돼요. 그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저희 반에서 제가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라고 하면 중하위권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마 일주일 공부 그렇게 하고 제일 많이 했다고 우기는 거 아니죠? 어, 아, 중하위권이라 하더라도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전략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네 과목을 모두 준비하기보다는 수학을 배제한 전략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도 정시를 위해서 중하위권의 정시를 위해서 조금만 더 뭐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수학은요, 성적이 상승되는 데 있어서, 성적 상승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론을 안다고 해서 문제풀이로 연결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밑에 베이스에 많은 누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수학 5등급 뭐 2등급 쉽게 올리는 것처럼 뭐 비법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어? 한두 달 만에 그렇게 되는 방법 없습니다. 수학은.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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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달 이상은 다른 과목 무시하고 수학만 해서 할 정도로 그 어떤 문제풀이 베이스나 사고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수학만 생각하고 쏟아 부어야 어느 정도 성적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나오는 거지. 예? 그렇게 쉽게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중하위권이라고 하면 목표가 서울권이냐, 수도권이냐, 지거국이냐, 기타. 어디냐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응시 과목을 한번 따져봐야죠. 국수영탐을 모두 할 것이냐, 국영탐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수영탐이 모두 5등급 나오고 있는데, 네 과목을 모두 공부한다?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음. 이렇게 할 거면 수학을 빼고 국영탐 세 과목만 3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죠. 대신 남들이 수학에 쏟아붓는 뭐 5시간, 6시간, 7시간 정도의 시간들을 국어, 영어, 탐구에도 마저 다 쏟아부어서 국수영탐 모두 하는 거와 동일한 시간을 국영탐으로 해야겠죠?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만 세 과목만 했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의 상한선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이런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도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야죠. 이 부분은 주변에 뭐 학교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고3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입시를 잘 하시는 분에게 따로 문의해서 이 부분 좀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근데 제가 아까 중간에 말한 것처럼 본인 내신 수학 성적이나 어떤 수학 등급이 5에서 6등급인데 이거를 넌 할 수 있어. 그래서 네 과목을 모두 공부시키고 특히 수학을 포기 안 하고 한 2에서 3등급을 목표로 한다. 3등급? 그래, 좋아. 3등급. 2등급 목표로 하자. 이런 조언을 해주는 분이라면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본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간혹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아이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멀리서 하느라 제가 지금 약간 여기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 되니까 정신이 약간 몽롱해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도, 어, 어, 좀 시간을 보내면서 리프레시 해가지고 들어가서 또 올해 수시 또 원서 상담도 열심히 할 예정이니까, 네, 하여튼, 그때 가서 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은요, 제가 한 2등급 중반대 학생이 교과 학종 고민하다가 합격한 케이스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 이야기는 그런 걸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고대학교 박박쌤이었습니다.